자, 우리 지난주까지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자. 응? 지난주까지 어떤 얘기였지? 황수건 만났어? 만나기 전에 어디로 이사 왔어? 황복동. 성북동으로 이사해서 황수건을 왜 만났어? 신문 배달부 황수건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황수건이랑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까지 했었지? 원배달. 원배달이 되고 싶다라는 그 소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갑자기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원배달이 오면서 그깟 반편을 어디다 씁니까? 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의 인식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들었던 이 서술자의 감정은 뭐였다고?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의 야박함을 원망스럽게도 했어요까지 읽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황수건이랑 빠이빠이 했네. 뭔가 헤어지는 느낌이었지? 네. 자,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이 내용을 보면 황수건은 참 유명했대. 성북동에서 오래 사면은 황수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황수건을 우스운 일화를 몇 가지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줄 거거든요. 여기서 요 소설의 구성의 특징이 드러나요. 소설의 구성. 에피소드를 삽입했다. 요 일화라는 단어를 영어로 에피소드라고 하지. 그래서 이 소설의 특징이, 구성상 특징이 일단 뭐 시간적 흐름은 맞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중간에 황수건에 대한 일화, 에피소드를 쏙 하고 집어넣어요. 그러면 요 에피소드가 들어가서 어디까지 에피소드가 쭉 이어지는지 한번 장면을 끊어봅시다. 그러면 힌트를 주면은 황수건이 찾아오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황수건이 찾아오는 장면까지 한번 나눠봅시다. 어디서 황수건이 찾아올까? 그렇게 멀진 않아. 종치는 부분에서 나와. 이야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여기 하루는 나 거의 글을 잊어버렸는데 선생님 계세요 하고 황수건이 등장. 그치? 그럼 여기까지 잠깐 나눠서 에피소드가 지금 한 2가지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삼산학교 급사로 있을 시대에 삼산학교에다 남겨놓은 일화도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대. 이 학교 근무했을 때. 황수건은 아까 그 신문배달부 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내가 들어본 거를 얘기하자면, 황수건이 옛날에 일을 했다는 거는 이 서술자는 원래는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원래는 1인칭이잖아. 3인칭처럼 알 수 있을까? 모르겠지. 그런데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시점이 극복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때부터도 이야기를 대단히 즐겨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면 새 손님이 오면 자기도 걸상을 갖다가 떡하니 마주 앉았대요. 걸상이 뭐니? 여러분들 걸상 모르더라고. 걸상. 책상의 짝꿍이 걸상이거든? 뭘까? 걸상은? 밥상. 의자. 의자. 맞아, 이거 의자야. 책상 걸상 보통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서 그냥 우리 의자라고 하죠. 그걸 앉아놓고 꼭 자기의 만담 삼매경으로 빠진대요. 만담이란 단어는 무슨 말이니? 만담하다. 응? 이야기가 아주 많아지는 거, 길어지고 많아지는 거. 삼매라는 단어는요, 삼매경이라고 해서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로 이렇게 쭉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황수건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주고 있죠. 황수건의 성격. 황수건이 성격에 드러나는 수다예요. 황수건의 성격이라고 써야 되겠다. 성격이 드러나는 행동이죠. 자, 한 번은 도항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왔대요. 자, 요게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거든요.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예요. 자, 요 항무국 시학관이라는 거는 어느 시대를 얘기하냐면 일제강점기예요.
근데 이 일제강점기에 항무국 시학과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 뭐 교육청 직원, 뭐 장학사, 학교에 잠깐 이렇게 뭐 교육청 직원 나온다는 얘기 들어봤니? 네.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따위로 대접을 했대. 뭐 장학사들이 오면 그래도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해주는데 교육청 직원이 나왔는데 그냥 의자 딱 앉혀놓고 앉아보셔. 나랑 이야기합시다 황수건이. 근데 일본말은 잘 못해요. 그래서 일본말 연습을 하는데 이 말이 되게 웃겨. 센세이 선생님 오하요 고자이마스. 혹시 제2 외국어 할 사람 일본어로 아침 인사에 오하요 고자이마스. 왜 센세이 선생님 오하요 아침 인사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야, 아메가 후리마스 후리마스 유키가 후리마스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나와 있니? 비가 오나요? 눈이 오나요?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까? 이거 말 이상하다.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비가 옵니다. 눈이 옵니까? 일본말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초급 일본어 연습. 누구 데리고? 교육청 직원 데리고. 그럼 자, 이런 에피소드는 황수건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 멍청함. 그치, 멍청이를 우리는 세 글자로 다른 말로 한편이 부족함. 못난이. 아니 여기 그래서 반편. 이런 모습이죠. 사실은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요 소설의 서술자는 그렇게 바라봤나? 반편 못난이로? 그래? 자, 시학관도 처음엔 인정이랑 사람의 정이라 사람이니까 그냥 웃어 넘겼대. 근데 몇 번을 했대? 20번. 솔기야, 비가 오는데 눈이 오니? 이 말도 이상한데. 또 솔기야, 몇 번 더? 10번 더. 솔기야. 이러니까 짜증나지? 그러니까 성이 나고 말았대. 감정이입해서 읽으라고. 자, 선생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았대. 옛날에 종은 어떻게 울렸냐면 실제로 이렇게 쳤어요.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손으로 수동이었어요. 지금은 다 버튼이잖아. 요새는 너무 좋지. 시간 딱 알람 맞춰놓으면 학교에 온 종이 치잖아.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나와서 보니까 종 칠 것도 잃어버리고 손님과 앉아서 이 손님 누구라고요? 교육청 직원과. 그래서 오하요 고자이마스 유키가 후리마스까? 계속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었겠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넘어가서. 자, 그날 수건이는 선생님들한테 단단히 몰리고 나서는, 자, 몰린다는 건 혼났다라는 이거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 했으나 그 버릇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왔대요. 잘린 것 같네 거기서. 자, 두 번째 일화예요. 너의 색시가 달아난다. 황수건 색시 있었어? 네. 있었어? 우리 앞에서 무슨 단어로 표시가 됐었니? 표현이 됐었니? 형님 누구와 저희 누구, 내외라는 단어 기억나? 네. 이거 부부라는 단어였잖아. 그러니까 황수건은 색시가 있었어요. 근데 너희 색시가 달아난다라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대. 한 번은 어떤 선생님이 장난 삼아서 한 거예요. 요런 봄날에는 색시들이 달아나는 건데 오늘도 색시가 누가 달아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황수건이 지레 누구의 색시인 것처럼 자기의 색시가 달아날 것처럼 너무 천진하여 속은 거죠. 잘 속음. 그래서 장난을 그냥 속은 거야. 장난에.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삐 하학을 시켰다라는 말은 뭐니? 하교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계는 50분 만에 쳐야 돼요. 한 교시 50분 있잖아요. 그런데 종을 한 20분 만에 막 함부로 쳤대. 빨리 집에 가려고. 그래서 학교에서 종 잘못 울리면 어떻게 되니?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아? 막 4교시인데 막 시간 일찍 쳐봐 종. 그럼 막 뛰어나가지 않냐 요새? 그치, 막 선생님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애들 있지 않아? 아닌가? 요새는 다 그러나? 잡혀? 자, 그러니까 함부로 쳤어요. 자, 이런 말, 이런 것들은 다 황수건의 어떤 부분을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좀 모자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우습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왜? 이 소설의 누구는 나는, 이 소설의 나는 황수건을 어떻게 봐요? 긍정적으로. 혹은 조금 불쌍하게 연민의 감정을 담아서 보고 있죠.
황수건에 대한 어떤 긍정적으로 또는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처럼 아우 못난이 또 이랬네 이렇게 안 보고 되게 우스운 일화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소설에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소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소설의 구도라고 한다면 내가 바라보는 이 시선이 뭔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 소설의 주제하고도 연관이 있을 거예요. 주제의식. 뭘 얘기하려는 걸까? 도대체 이 소설은, 이 달밤이라는 소설은 자꾸만 이 황수건의 모자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민의 의식을 연민의 시선으로 누굴 바라봐야 된다? 황수건을 바라보자. 황수건은 어떤 사람?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이런 연민의 시선으로 좀 우리가 바라보자. 너무 무시하지 말자. 라고 보는 것이 이 소설의 주제의식이에요. 선생님, 학교에서 양편 그냥 꿀밤이라고 설명해줬어요. 양떡? 네, 양떡. 양떡. 그러니까 꿀밤을 때리다. 네, 그냥 오케이. 양쪽에서 꿀밤 때리다. 자, 나는 거의 글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선생님 계세요라고 선생님 자, 여기부터 이제 장면이 바뀌었죠? 그치? 그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끊기는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디서 끊기나 한번 또 먼저 찾아놓고 넘어가자. 여기 15페이지. 15페이지까지 쭉 넘어가니? 네. 너무 쭉 넘어가는데 간만에 만났잖아. 할 얘기가 많았겠지? 좋다였다가 여기서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기까지 참외를 두고 간 다음날 이야기까지. 왜냐면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서 얼씬도 하지 않았다까지 해서 시간이 좀 훅 지나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쭉 끊어주세요. 이렇게 끊는 이유가 여러분들 소설의 내용들이 좀 정리하라고 끊는 거야. 지금까지 잠깐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초록색 형광펜으로 쭉쭉쭉쭉 크게 끊어 놓고 있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이 장면, 그치? 성북동 이사 온 장면. 그 다음이 황수건을 만난 장면. 그 다음이 황수건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소원까지 물어보는 장면. 그쵸? 그런데 갑자기 배달이 바뀌는 장면. 그리고 나서 다시 황수건의 에피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황수건이 다시 오는 장면이에요. 몇 장면 안 돼. 우리 장면으로 끊으니까. 그치?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길게 산문으로 쓰였으니까 되게 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다 외워? 어떻게 다 생각해? 라고 하지만 장면 단위로 끊어서 우리가 요약을 해보려면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중요하거든? 시험에서는 이 소설 전체를 다 내겠니? 못 내지. 어떻게 낼까? 장면마다. 그치? 장면마다 끊어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소설에서 학교에서 출제된 딱 부분을 보고 이거 어느 장면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서 그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면 더 정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 막연한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장면에 그 포인트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나는 하루는 거의 글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선생님 계세요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는데 여기서 자 반가웠다라는 무슨 표현이 되어 있어? 정서 표현이 되어 있죠. 그치? 그래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네. 직접 드러났네. 나의 호감이 직접 드러나는 서술이에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게 이 소설의 일단 세팅이죠. 자, 이 선생님 계세요. 황수건이 얘기했을 거고, 자, 서술자의 서술이 드러나고 나서는 누구의 말인지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찾아줘야 돼. 이건 또 황수건의 말이죠. 요새 신문 거르지 않고 오죠? 얘가 할 소리냐? 왜?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맨날 신문 어떻게 갖다 줬어? 아침 9시. 아침 9시 늦게 갖다 줬지. 그래서 마치 그는 누구 황수건이 배달을 감독하는 사람처럼, 영화 감독이 아니라 배달을 감독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묻고 있대요. 자, 근데 나는 황수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그쵸? 그러니까 황수건이 이렇게 엉뚱한 모습을 보여도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희화화했다라고 적어주세요. 희화화라는 건요 재밌게 그려냈다, 재밌게 표현했다. 희자가 재밌다, 희극이라는 단어예요. 즐겁게 표현했다, 재밌게 표현했다, 우습게 표현했다. 희화화 시킨 거예요. 이렇게 일단 긍정적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배달 감독이나 되어 온 듯이 물었다라고, 이거는
이 소설에 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소설 바깥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나였으면 야, 네가 그걸 왜 묻냐? 나 같으면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건 희화해서 그려준 거야? 아니지? 잘 오우. 왜 그러우? 늙지도 않죠? 제때마다 오죠? 당신이 돌릴 때마다 3시간은 일찍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고 팩트로 때려주고는 있긴 하네. 자, 하니 그는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왜 벅벅 긁었을까? 머리 간지러운가? 머쓱하다는 그치, 머쓱한 거예요. 쑥스럽고 겸연쩍다, 머쓱하다 뭐 그런 말들로 다 바뀔 수가 있겠지? 또 무슨 심리였을까? 머쓱하다 또는 뭐 부끄러운 그런 심리였겠지? 부끄러움. 항상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 말고요. 여러분들의 그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그 어휘력을 총동원해서 다른 표현으로도 좀 바꿔봐. 알겠지? 자, 그렇게 하는 비언어적 표현인데 이건 좀 얘기할게요. 비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써주시고요. 오른쪽 공간에다가 자, 3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 표현. 지금은 뭘 얘기했어요? 비언어적 표현. 가운데 하나 비었는데 혹시 여기 가운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학교에서 설명했니? 아니요. 요거를 준언어적 표현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반언어적 표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언어적 표현은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말. 입으로 하는 말. 비언어적 표현은 이거 아니다 라는 의미거든. 그럼 말이 아닌 건 뭐라고 하니? 야, 이쪽 봐.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손짓으로 행동하고 있지. 행동. 손짓. 그런 걸 우리가 뭐 바디랭귀지라고 하면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니? 바디랭귀지 하다? 네.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반언어적 표현의 이 반은요, 준언어적 표현의 이 준은요, 거기에 준하다 혹은 반만 걸쳐져 있다. 반쪽짜리다라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에요. 반쪽짜리예요. 어디에? 언어적 표현의 반대라고. 내가 지금 뭘 올려주고 있어? 뭘 하고 있어? 목소리 색이라던가 높이라던가 빠르기, 속도 이런 것들을 바꿔주면서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두 번째 거 뭐예요? 높이, 색이, 억양, 뭐 억양이라고도 하겠지. 이런 거를 높여주면서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강하잖아. 우리 승훈쌤 수업하면은 되게 억양 강하시지. 그치? 응. 그럼 묻는 건 뭐예요? 묻는 거? 뭐가? 묻는 건 거의 3개 중에 어디에 나오는 비교 표현. 어떤 거? 표정? 응? 표정? 아, 웃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지. 행동, 손짓, 행동에. 아, 웃음. 소리 내지 않고. 이런 거. 그럼 비언어적 표현에 들어가 있지. 소리 내서 보면 소리 내서 웃으면은 소리 내서 웃는데 거기서 이제 말로 하면 아우 웃겨 이러면 뭐야? 언어 표현이지.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심리를 꼭 체크해야 돼. 심리. 항상 이런 행동은 대화는 심리를 체크해야 돼요. 아, 좀 황수건이 좀 그렇겠구나. 자, 하루라도 거르기만 해봐라. 내가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 바쳐야지. 그러면 신문사에서 쫓겨난 거에 대한 어떤 억울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새 배달원에 대한 질투심도 있을 거예요. 질투심. 그대로 거르지 않고 표현을 합니다. 저번에 우리 얘기했었죠. 황수건은 필터링이 있어 없어? 없이 그냥 팍 붙어버리지.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재회를 했는데, 그런데요 선생님 왜 그래? 삼산학교에서는요 새로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힘이 세게, 근력이라는 건 힘이에요, 세게 생겼나요? 모르지. 나는 그 사람 보지 못해서 모르지. 그러더니 은근히 말로 또 희죽거렸대.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요, 그걸 뭐하러 물어봐? 난 이렇게 되게 시니컬하게 대했을 텐데, 또 황수건의 행동을 희죽거렸다라고 희화화하고 있죠. 되게 재밌게 그려주고 있어요. 저보다
힘이 세게 생겼나요? 이러면서 되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재밌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제가 거기 또 들어가 보려고요. 운동을 하고 있대요. 오, 그래? 자,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어떻게 너 운동을 하니? 어떻게 운동을 하는 거야? 어떻게 운동을 하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전 무슨 운동을 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겠지? 네. 근데 운동 얘기는 안 하고 저는요 사무실로 가요. 그리고 다시 저 좀 써달라고 졸라댄대요. 이거 운동하냐고 물어봤는데 다른 얘기했지. 네.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키도 크고요. 불끈댄다라는 게 뭐야? 힘도 세 보여. 한번 싸움을 해야 될 텐데 힘이 얼마나 센지 알아들어야 덤빌 텐데 잠깐만 운동을 어떻게 하오? 라는 이 질문에 또 황수건은 무슨 대답을 하고 있어요? 동문서답하고 있죠. 자, 그리고 동문서답도 했고 아니 사무실로 가서 다시 써달라고 졸라댄다고 이게 이 황수건을 다시 채용을 할 일인가? 아까 왜 잘렸어? 그렇지. 우리 느낌 뭐야? 바보니까 반편이니까 못난이니까 잘렸잖아. 그치? 그래서 전혀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자기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파악하면 좋을 텐데 그걸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죠. 동문서답에도 또는 엉뚱한 생각에도 자, 이 서술자인 나는 뭐라고 했는지 보자. 아유, 그렇지. 못 모르고 대들었다 매만 맞지. 되게 착하다. 왜? 동문서답을 해도 거기에 맞춰서 엉뚱한 소리에 대응을 해주고 대답을 해주고 또 추임새도 넣어주고 있죠. 이 대답이라는 건요 조금 다른 말로 동조하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조하고 반응해 준 거예요. 반응해 준다. 야, 너 사라져라. 자, 반응해 주면서 그래, 그렇게 힘이 얼마나 센지 알고 싸움을 붙여야지. 안 그러면 너 혼자 맞을 거야. 그러면서 황수건에 대해서 대답도 해주고 추임새를 넣어주니까 또 긍정적 태도죠. 황수건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혹은 좀 다른 말로 호의적 태도라고 해도 됩니다. 호의적 태도. 그럼 황수건에 새로운 소원이 하나 생겼네. 어떤 소원? 상학교에 다시 들어. 그치, 삼산학교 복직. 새로운 소원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어저께 돌멩이 하나 큰 거 굴려다가 삼산학교 대문에 나왔대요. 왜? 그 사람의 근력, 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근데 오늘 아침에 가니까 없어졌대요. 나처럼 억지로 굴려다 버렸는지 힘들게 아니면 번쩍 들여다 버렸는지 그걸 봤어야 되는데 그래야 힘이 센지 안 센지 볼 수 있었는데 봤대 못 봤대? 못 봤습니다. 하고 머리를 긁습니다. 그러더니 무얼 생각이나 한 듯이 손뼉을 탁 치면서 근데요 제가 온 거는요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말라고 얘기해 주려고 왔대요. 우두라는 거는요 천연두 예방주사예요. 예방주사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왜? 예방주사 맞지 말라고 왜?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요즘 마마라고 하는 건 천연두라고 하는 병. 그 병이 다닌다고 해서 모두들 우두 예방주사를 맞는데요. 우두를 넣으면 사람의 근력이 없어진대요. 예방주사 맞은다고 근력이 떨어질까? 하면서 자신의 팔을 걷어서 우두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누구의 경험? 자신의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근력이 줄어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 우두를 넣으면 예방주사를 맞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랬니? 라고 하니까 그거는요 제 생각이에요. 제 뇌피셜이에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 다 예방접종 했었니? 한두 번? 네. 몇 차까지 맞았지? 그거 맞고 혹시 몸살 난 사람 있어? 나도 그랬어. 학원 막 와서 수업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막 며칠 누워있으면 우리가 근력이 줄어들었다고 누가 생각한 거야? 황수건이 생각한 거야. 예방주사 맞고 하루 이틀 그냥 힘든 거일 뿐인데, 그거를 그냥 근력이 줄어들었다라고 지 멋대로, 자의적,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뇌피셜 맞죠? 그럼 이 자체는요, 완전히 잘못된 얘기 아니니? 그치? 어떤 잘못된 얘기? 전제가 오류가 된 거예요. 대전제의 오류예요. 대전제. 전제라는 거는 앞에 제시되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야. 우두 넣으면 근력이 줄어든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죠. 그냥 자기가 겪어갖고 힘이 좀 빠지네. 그러니까 우두 넣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냥 뇌피셜 근거 없는 말. 뇌피셜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러더니 내가 생각했대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또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 아래 윤군보는 기운이 장사인데요. 삼산학교 그 녀석도 우두만 넣으면 무서울 것 없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봤는데 또 갑자기 저쪽에 윤강이가 힘들었대. 힘이 장사래. 이러고 있어 갑자기. 그러면서 원장 선생님이 우두만 넣으면 내가 무서울 게 없는데 이런 말을 뭐 하고 있니? 동문서답하고 있지? 이번에 사자성어 안 나온대? 모르겠어? 자, 그렇게 용한 생각, 쓸모있는 생각을 알려주고 왔으니 아주 고맙소. 이거 쓸모있는 말이냐? 아니지? 그래서 근거 없는 말인지도 알아요. 근데 일부러 자신을 생각해서 와준 그런 고마운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황수건의 따뜻함에 고마움을 표하는 이 나의 캐릭터. 계속 황수건을 어떤 연민, 따뜻함, 긍정적 태도 이런 걸로 보고 있네요. 넘어갑시다. 자, 그는 좋아서 벙긋거리면서 머리를 긁었습니다. 왜 이렇게 머리를 긁어? 간지러워. 그치, 순박해서 쑥스러워서. 왜 칭찬받은 거잖아. 고맙소 라고 칭찬받으니까 그래 좋아서 이런 순박함이 보이죠. 순박함. 혹은 천진난만이라는 단어 좋은 의미야. 알겠지? 천진난만. 근데 우리가 천진난만하다가 약간 경계선에 있어. 약간 그 바보틱한 느낌과 쟤는 왜 이렇게 천진난만하니? 이런 느낌으로 쓰는데 긍정적인 단어로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서 나오면요. 자, 그래서 삼산학교에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어. 자, 소원이었지. 그러나 아니 저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심부름꾼 노릇을 누가 하겠어요. 미천만. 자, 여기 집중. 자, 미천이라는 단어 뭐니? 미천. 장사할 때 그치, 장사 자본이에요. 자본금이에요. 돈이에요, 돈. 밑에 까는 천 아니야. 자, 그것만 있으면 제가 장사를 할 건데. 응? 너 무슨 장사 할 건데? 참외 장사 할 거예요. 그리고 가을엔 군밤 장사도 할 거고요. 호떡 장사도 할 거고요. 외떡, 호떡 비슷한 거겠죠? 또는 이거 어쩌고 장사도 할 거예요.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좋아해요. 응? 좋아할까? 저를 선생님들보다 더 좋게 친대요. 낮게 친대요. 좋아한대요. 황수건이 약간 허풍이 있네요. 허풍적인 성격이 좀 드러나죠.
자, 그러면서 그날 나는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다. 이거 3원 학교에서 3만 원이라고 표현하셨던데.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셨니? 나는 이거 한 15만 원,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아니야? 몇 원지는 뭐 환산한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요 3원이라는 돈이 어디서도 나왔었니? 앞에서도 나왔었지. 한 달 일하고 3원 받았잖아. 그치? 그래서 요때 쌀 가격으로 비교해 보니까 한 20만 원 전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3원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얼마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황수건에 대한 나의 무슨 감정이 표현되는 거예요? 애정, 연민. 이것이 담겨 있는 소재죠. 애정과 연민이 담겨 있는 소재예요. 왜? 아니 그렇게 한 15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냥 이렇게 그냥 동네 사람한테 줄 수 있니? 못 줄 것 같은데, 그렇지?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아라고 했는데 돈 3원에 아주 춤을 추다시피 하는 황수건의 모습을 통해서 황수건의 아주 순박하고 천진난만하고 인간미 넘치는 그런 성격으로 우리는 볼 수 있죠. 천진난만하고 인간미 넘치는 성격. 천진난만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장면이에요. 그럼 여기 다시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했죠. 그러면서 삼산학교 다시 들어가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참외 장사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돈까지 주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면이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고는 여름 동안에 그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하느라고 바빴나?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미천만 까먹었고 돈 다 까먹었네. 그것보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은 아내가 달아났습니다. 아까 우리 에피소드에서 누구를 되게 귀하게 생각했니? 황수건은. 네. 아내지. 아내가 달아났다 이런 거 되게 놀랐잖아. 저희끼리 금슬. 자, 부부간의 관계. 그건 괜찮았지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었대. 동서라는 사람은 누굴까? 형이 아니에요. 오케이, 형의 아내. 누구 입장에서 동서예요? 아내 입장에서. 황수건의 아내 입장에서 동서예요. 형의 아내가 못 견디게 굴어서 달아났대요. 남편만 남 같으면, 이거 무슨 말이면은 이 황수건이 남과 같은 좀 정상적이었다면 따로 살림을 나는 날은 무슨 말일까? 분가. 그렇지, 분가하는 날. 분가하는 날을 기다리고 살겠으나 분가하면은 뭐 시달림 안 당하겠지. 근데 평생 동서 밑에서 살아야 생각을 하니까 달아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정도 되는 요 달포만해라고 하는 이 말이 보니까 한 달 정도 되는 얘기를 몇 줄, 한 5줄에 압축시켜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먼저 참외 장사가 망했다. 참외 장사 뭐 하루 이틀 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한 달 동안 했다 망했다. 미천 까먹었다. 그리고 아내는 달아났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죠. 이럴 때 요약적 제시 중요해요. 자, 이 요약적 제시를 항상 이 부분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A 부분에 대한 서술상의 특징으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서술상의 특징으로. A본으로 딱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맞아요. 사건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사건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다. 어떤 말로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자, 달포라는 거는 한 달 조금 넘게 한 달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도 싸지 않고 맨손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럼 이 포도에는 뭘 담은 걸까?
너무 고마워서. 그치? 고마움과 감사함이겠죠? 포도는 이런 고마움일 거예요. 나에 대한 고마움. 황수건이 그래도 고마워요 이러면서 선생님 잡수시라고 사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이런 황수건의 착함. 착하네.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법한데 갑자기 웬 사람 하나가 오더니 다짜고짜 수건에 멱살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끌려 나가면서 내가 이 서술자인 내가 생각한 건 뭐예요? 이거 포도 훔쳐 왔구나. 포도 훔쳤구나. 그래도 이제 황수건은 매 맞고 있으니까 가서 매도 말리고 포도값도 물어줬어. 결국 포도 누구 돈으로 사 먹은 거야? 내 돈으로 사 먹었네. 그치? 그럼 황수건은 이렇게 왜 멱살을 움켜쥐고 끌려 나갔어? 포도 훔쳤기 때문이지. 포도를 훔쳤기 때문에 황수건은 끌려 나간 거예요. 뭐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가서 이 포도에 대해서 5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놓고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아껴 먹었습니다. 이 포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 자, 비유적으로 썼어요. 비유적. 자, 이거는 그의 은근한 순정이라고 표현한 거는 황수건의 마음을 얘기한 거겠죠. 그치? 근데 그 황수건의 마음도 사실 어디에 담긴 거야? 황수건이 훔쳐온 포도에 담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는 자, 비유적 표현이고요. 원간염은 황수건이 훔쳐온 포도예요. 황수건이 훔쳐온 포도가 이 원간염이 될 거고, 그것에 대한 보조관념, 비유적 표현은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라고 우리는 보고, 그것의 속뜻은 아마 황수건의 마음을 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지. 이건 비유법에서 무슨 법이 쓰인 거 같니? 은유법 어떻게? 황수건이 훔쳐온 포도는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다. 그렇지, 은유법. 잘했네. 잘하는데? 자, 그것을 하나를 가지고 오랫동안 입안에 굴려 먹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면을 한번 끊어서 어제다. 장면 또 바뀌었죠? 자, 이런 여기도 칸 채워 놓자.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보면서 순박한 마음씨에 어떤 연민 그리고 애정도 느끼게 되죠. 연민과 애정을 느끼면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수건이가 날 위해서 이렇게 포도를 갖다 주는구나. 자, 어제다. 문 안에 들어갔다 왔대요. 문은 자꾸만 나오는데 이거 어디라고? 문 안에? 서대문 안에 시내, 사대문 안에 있는 시내. 자, 사대문 안에 들어갔다 늦게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복동길을 밝은 달이 깁을 깐 듯했다. 밝은 달이 뭐 비단을 깔아둔 것처럼 이렇게 장면 묘사를 하고 있죠. 여기는 배경 묘사예요. 배경 묘사를 통해서 분위기를 형성시켜 주죠. 자, 그런데 포도원길을 올라오니까 누가 말지도 못한 목청으로 이런 노래거든. 깨와 나미다가 들려줄게. 찾아놨어. 다음에 이기가 이런 노래야. 자, 근데 뜻을 중요해. 뜻. 술은 사케라는 술 아니? 들어봤니? 그치. 그거는 눈물일까 한숨일까. 내용 왜 이래? 내용 왜 이래? 술은 눈물일까 한숨일까? 자, 황수건의 어떤 심리를 드러내고 있죠. 어떤 황수건이가 앞에 좀 꾸며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이런 가사를 읊조리면서 황수건의 어떤 모습이 그려지니? 절망적인 또 비극적인 좀 지쳐있는, 그치? 삶에 지친 황수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 이 황수건은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듯이 사회적 약자라고 했죠.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말을 조금만 바꿔서 사회에 적응을 했어요, 못했어요? 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주고 있어요. 왜? 처음에는 어디에서 일하는데 잘렸어? 삼산학교에서. 그리고 신문사 보조배달부로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것도 잘렸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어. 그리고는 장사를 하려고 또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 그런 사이에 아내는 도망갔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주면서 자, 이 황수건은 자연스럽게 누구와 갈등을 일으켜? 그렇지, 사회와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 인물을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봐? 그렇지, 긍정적으로 연민해, 따뜻한 연민해. 그러면서 이 소설의 주제가 이런 사회적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자라고 그런 주제의 의식을 형성하고 있죠. 노래 한 번만 듣자. 이런 리듬이야, 이런 리듬. 진짜 그런 리듬이지. 여기 연기도 봐봐. 아저씨가 어떤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느껴지니? 그치? 되게 힘들어하지 않니? 이 아저씨도? 아저씨 이제 끝났어요. 가셔야 돼요. 이런 노래예요. 이게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놓은 일본 노래인 것 같아. 자, 그런 노래가 부르면서 뭔가 분위기가 되게 좀 안 좋은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본 나는 수건이 같아서 나는 수건인가라고 아는 체 하려고 하다가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할 일이 있어요. 며칠 전에 뭘 했어요? 포도. 어떤 포도였니? 좀 앞에 꾸며주자. 오케이, 훔친 포도. 그리고 돈도 3원도 갚지도 못했지. 물론 3원 갚지 말라고도 했으니까 준 거긴 한데 3원을 갚지도 못했어요. 훔친 포도를 가져다 준 줄 있어요. 그래서 아른 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면서 황수건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는 길도 보지 않고 달만 쳐다보면서 노래는 이 이상도 외우지 못한대. 일본어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딱 이 부분만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지. 자, 전에는 본 적이 없는데 담배를 퍽퍽 빨면서 지나가고 있대요. 담배 언제 피니? 어떻게 알아? 경험담이야? 어? 아, 그래.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 자, 어떤 황수건의 심리를 표현해주는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예요. 황수건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 왜 이렇게 세상이 되는 게 없냐? 이런 느낌이지. 자, 요 마지막 부분 갑자기 서술의 주체, 서술의 장면을 인물에서 배경으로 바꿔버리거든요. 여기 반 혹시 7반, 8반 있니? 그래? 7반, 8반. 여기 선생님이 요거 비극성을 강조해 주는 걸로 두 가지로 해석했다면서. 앞반 선생님, 뒷반 선생님 이거 말이 같아야 되는데. 자, 우선 요 교과서에서 그렇지. 그럼 교과서에서 설명한 대로 한번 볼게요. 자, 요 달밤이라고 하는 이 달밤은 그에게 유감한 듯 했대요. 유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감정이 있다. 그럼 이 달밤도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 걸까? 치근하게. 자, 그래서 처음에 원래 이제 그 의도는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황수건은 되게 불우하거든. 되게 지금 뭐 되는 것도 없어. 아, 그렇게 해서 황수건은 잘 안 됐다라고 서술해 주는 것보다 이런 달밤에 그 달빛이 비춰주는 은은한 느낌을 주면서 서정적인 분위기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달밤의 기능의 원래 목적이라고 대부분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비극성을 낮춰주는 느낌, 비극성을 좀 줄여주는 느낌의 기능이라고 하나의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하고요. 근데 이게 서정적 느낌이잖아. 서정이란 단어가 뭐라고? 정서를 표현한 거지? 야, 정서를 표현하는 측면에서 이 달밤은 우리 시의 느낌으로 보자. 달밤이 저렇게 떠있고 황수건은 힘들다? 그러면은 이거는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도 있어. 객관적 상관물 혹시 기억나니? 객관적 상관물? 자기 감정을 그치, 자신의 감정을 직접 사물을 끌어다 들어서 감정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황수건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달밤을 끌어다가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비극성의 심화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일단 두 가지 다 설명하셨대, 학교 선생님은.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라던가 대부분의 자습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좀 그 비극적인 분위기를 줄어든다. 마지막 장면이 중요하거든. 문제화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근데 객관적 상관물로서 비극성이 강조된다라고도 해석할 여지는 있어요. 왜? 문학은 하나의 해석만 정답이니? 아니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황수건에 대한 얘기였고요. 우리 잠깐 뒤에 홍계열전 여기 부분만 좀 읽어봅시다. 여기도 진도 나갔니? 아니 건너뛰었어? 나왔어요. 나갔어? 우리 어렵다고 안 했잖아. 안 했어? 어렵다고 안 한다 했어. 뭐요? 안 한다고 했어? 우리 난 읽기만 했는데. 그래? 혹시 모르니까 우리 읽어는 보자. 왜냐면 이게 소설의 유기성 때문에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보기 작품으로. 자, 홍계열전은 홍계열의 이야기예요. 자, 홍계열의 홍씨 아저씨의 홍무라는 아저씨의 양씨라는 부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계월은요. 남자 옷을 입혀서 길렀대요. 왜 남자 옷을 입혔을까? 그러면은 남장을 한 여자가 되겠죠. 남장 여자로서 자라요. 이거 고전 소설입니다. 장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걸 피하다가 부모와 헤어집니다. 그럼 부모와 헤어지다라는 거는 유년기라는 단어는 뭐니? 청소년기 어린 시절에 위기를 겪고요. 여공이라는 아저씨가 구해줘요. 여공이라는 아저씨예요. 그래서 이 계월에게 평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아들 보국이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야? 여공의 아들 보국이 있고요. 그리고 보국의 친구로서 평국이라는 이름은 누구? 계월. 여자 이름으로는 계월, 남자 이름으로는 평국. 남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곽도사 선생님에게 수학을 배우게, 아니 수학이 아니라 이거 매스트가 아니라 뭐지? 수학하다라는 거는 수련하는 거예요. 학문을 수련하게.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요. 함께 공부를 해요. 자, 근데 이 평국, 즉 여자 이름 계월, 남자 이름 평국은요. 보국과 함께 과거에 급제합니다. 옛날에 여자가 과거봇이 있었니? 없었지? 그래서 남장을 한 거예요. 남자 이름을 쓴 거예요. 자, 또 반란이 일어나자 대원수 군대 지휘관입니다. 중군장으로 출전하여 평국이 대원수예요. 더 높아요. 보국이 중군장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평국은 원래 남자 여자야? 여자지. 그치? 여자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출전하여 공을 세웠고요. 그 과정에서 평국은 이제 부모를 만나요.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몸이 좀 아프다 보니까 여자 몸이다 보니까 전쟁까지 치르고 와봐.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 어이라는 사람은 누구? 응? 전문으로 치료해주는. 의사. 의사가 맥을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맥을 짚어보니까
너 여자네? 라는 느낌인 거예요. 맥이 좀 다른가 봐. 남자의 맥과 여자의 맥이. 그러더니 어이가 엎드려서 평국의 맥을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 네, 남자의 맥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천자는 누구니? 천자. 황제. 중국의 황제예요. 이거 배경이 중국이거든요. 자, 황제가 듣더니 야, 평국이 여자라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전쟁에 공을 세웠겠니? 네가 하는 말 어이가 없네 라고 천자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물론 평국이 얼굴이 그렇게 예쁘긴 하고 몸이 약하긴 해도 아직은 너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밑에 이제 하인들을 시켜서 문병을 하게 했고요. 평국이 좀 나아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의사가 나의 맥을 짚었으니 내가 이제 여자인 것이 탄로나겠다. 빨리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규중 부녀자들의 방이에요. 방에 몸을 감추어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자로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천자에게, 황제에게 나가서 요 뒷면이 내가 내용을 좀 잘랐는데 여자임이 밝혀지면서 지금 요 장면이거든요. 여자임이 밝혀져서 황제께 나아가서 황제 미안해요, 죄송해요, 저 원래 여자예요 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돼요. 근데 그동안에 쌓았던 공이 있다 보니까 천자도 네가 날 속였구나 즉시 처형하라 이게 아니라 괜찮아, 네 공 세웠으니까 괜찮아 라고 그동안 이제 쌓았던 마일리지를 이제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지. 자, 그렇게 여자로서 이제 계월은 살아가려고 하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요. 또 전쟁이 일어나요. 마지막에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때 나라에서는 막 두 개로 갈려. 지금 전쟁에 또 우리가 수세에 몰리고 있으니까 계월, 평국이지. 계월을 또 전쟁에 참여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견과 아니 어떻게 이제 여자인 게 드러났잖아. 어떻게 여자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견이 서로 대립이 되다가 결국에는 평국이 또는 홍계월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용은 끝나는 그런 전쟁 소설이에요. 자, 다시 군담 소설 위에다 전쟁 소설이라고 적어놓고요. 영웅 소설, 여성 영웅 소설이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놓고요. 요 얘기를 왜 하냐면 밑에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이 영웅으로 드러나고요. 영웅 일대기 구조를 갖게도 돼요. 이 홍계열정은 영웅 일대기 구조예요. 자, 여성의 봉건적이라는 거는 전통적이라고 얘기를 바꿀 수도 있겠지. 전통적 역할을 거부하는 이런 홍계열의 모습을 사회적 인식이 이때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이 당시 이렇게 형성이 됐고 이런 사회적 인식은요 근대적 가치관을 반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자. 우리 두 편의 소설, 지금 달밤 그리고 여기 짧게는 읽었지만 요 홍계열전을 보면서 이 소설은 소설 안에 이야기, 뭐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거 자체만으로도 이야기가 되지만 자, 당시 달밤은요 어떤 시대의 이야기가 소설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의 시대에 어떤 사람들? 어떤 인물? 황수건은 어떤 인물로 그려졌어? 사회의 약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서 그려지면서 하나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소설의 형상화 과정이라고 해요. 주제 형상화. 어떻게 주제를 담아내는 것이냐. 그러면서 되게 유기적 결합을 일으키고 있지. 유기적 결합. 유기적이라는 단어가 뭐니? 잘 연결되어 있다.
홍계열전도 마찬가지예요. 홍계열전의 그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 의식이 반영된 거라고? 여성도 능력이 뛰어나다. 남성 못지않다. 여성도 전쟁에 나갈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뛰어나. 이게 조선 후기의 관점이거든. 그럼 이 조선 후기의 관점이 소설에 반영돼서 어떤 주제의식을 형성해요?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너무 남성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니? 여성도 능력이 있는데? 라는 소설이 이런 사회적 인식이 이미 조선 후기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흐름들이 소설에 들어가서 반영돼서 주제의식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우리는 소설에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용 자체로는 여러분들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의 이면에 있는 이런 주제의식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거고, 앞장으로 하나만 넘기자. 여기 마무리하면서 끝낼게요. 자, 시점은 몇 인칭이었지?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럼 이 관찰자 시점에 해당하는 서술상의 특징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주인공은 누구? 에헤이, 주인공은 황수건이지. 공간은 어느 공간이었니? 서울 성북동. 제재라는 말이 뭐예요? 제재. 주제는 여기 밑에 있잖아. 주요 소재. 핵심이 되는 소재. 이 이야기의 핵심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한 인물 황수건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쭉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감정,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연민하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에 대하여 연민하는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이런 주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죠. 자, 주인공에 관한 일들을 나열한, 자, 여기에 아까 에피소드 기억나니? 에피소드식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 배경이 사건의 비극성을 심화시키지 않아서 마지막 장면이야, 달밤. 그런데 학교에선 설명 2가지 다 했다고. 그래서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운을 남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건의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처럼 쓰이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달밤에 대한 내용 끝.